당신은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떠져서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몸은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는데 막상 밤이 되면 잠에 쉽게 빠져들지 못한 적은요?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2, 3시에 갑자기 깨서 아무리 다시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경험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어깨와 목은 굳어 있고 다리는 축 처져서 그냥 조금만 더 눕고 싶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이런 경험 익숙하시죠?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매일 밤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왜 그런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이 계속 끊기면 우리의 뇌는 마치 막혀버린 필터처럼 신경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뇌 속 독성 물질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쉬지 못한 엔진처럼 계속 돌아가다가 결국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이 신호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치매 위험이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상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불면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환자들이 단지 저녁 식사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깊고 자연스러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당신이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의 진짜 이유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매일 밤 무엇을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아침까지 깊이 잠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고 계시고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지만 일상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만약 저에게 수면 개선이나 저녁 식단에 대한 심화 영상을 더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90세가 되어도 밤 9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분들을 보았고 반대로 겨우 60세가 되었는데도 매일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드는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습관, 특히 저녁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면제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년 넘게 밤마다 2, 3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78세 이씨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새벽 3, 4시까지 깨어있는 게 익숙해서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정신은 늘 피곤하며 가벼운 우울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인은 그녀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라고 믿고 있던 저녁 식단에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튀김류, 그리고 멜라토닌 생성 과정을 완전히 방해하는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의 다양한 연구를 찾아봤고 모든 연구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이 뇌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몸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신경계가 과활성화되며 그 결과 수면 주기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이완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며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마치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 순간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약 대신 저녁 식습관을 바꾸도록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놀라웠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단 2주 만에 밤새 숙면을 취하기도 했고 밤에 오후 6번씩 깨던 분들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떤 환자가 잠만 제대로 자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불면증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바꾼다면 당신은 반드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만 바꿔도 수면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몸이 매우 섬세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에는 당신이 깊게 잠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졸음을 느끼는 시점을 결정하며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저녁 식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몸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들 충분한 재료를 갖게 되지만 잘못 먹으면 모든 메커니즘이 혼란스러워져 잠들고 싶을수록 더 깨어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음식 중 하나는 계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란을 매우 자주 먹지만 계란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트립토판은 몸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제 환자였던 76세 한 씨 어머니가 기존 습관인 매운 국과 흰쌀밥 대신 저녁에 부드럽게 찐 계란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불면증은 너무 빠르게 개선되어 본인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매우 부드럽게 조리해야 하며 기름에 많이 튀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름은 소화를 과도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은 소화도 잘 되고 평화로운 저녁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바삭하게 겉을 구우면서 속은 부드러운 고등어 구이를 흔히 먹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 3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뇌활동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 3는 세로토닌 균형을 돕고 비타민 D는 수면 각성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분이 저하되고 장기간 불안하여 잠들기 힘든 환자들에게 저는 주의 3회 저녁에 고등어를 먹도록 권합니다. 74세 강 씨는 수년간 새벽 3시에 깨어 있었지만 저녁에 고등어를 추가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6시까지 연속으로 잠을 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거의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호박도 제가 매우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호박을 죽으로 끓이거나 부드럽게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박의 특별한 점은 적당한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로 쉽게 들어가도록 돕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인이 밤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82세 유씨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몇 시간만 자던 분이지만 저녁에 찐 호박을 조금만 먹은 지 2주 만에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20년 넘게 아침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부는 한국 식탁에서 매우 친숙한 음식입니다. 두부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많고 고기보다 소화가 쉬워 몸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두부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세 최 씨는 여러 해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가 쥐가 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저녁 식사를 가벼운 두부찌개나 순두부찌개로 바꾼 지 2주 만에 거의 다리가 쥐나는 일이 없어졌고 그 결과 수면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바나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음식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있어 몸이 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제 환자였던 67세 정씨 어머니는 매일 밤 생각이 많아 몸이 긴장되고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먹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기분이 안정되고 생각이 덜 달려다니며 잠자리에 들어갈 때 몸이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은 양이지만 효과가 매우 뚜렷한 음식도 있습니다. 호두가 그 예입니다. 호두에는 자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몸이 거의 변환 과정 없이 직접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저하되는 노인 환자에게 저는 잠들기 전에 적은 양의 호두를 먹도록 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 속 오메가3는 뇌 기능 개선, 기억력과 기분을 지원합니다. 한국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또 다른 음식은 체리, 특히 약간 신맛이 있는 타트 체리입니다. 이 과일은 자연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밤에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 불면증의 큰 원인 중 하나도 체리의 항염 성분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 임씨 어머니가 매일 저녁 냉동 체리 80개를 먹기 시작했을 때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놀랍게도 밤중에 깨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오랫동안 수면을 돕는 음료로 알려져 있으며 트립토판과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따뜻하게 마셔야 하며 차갑게 마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몸의 온도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키위 또한 스트레스가 많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저녁에 높아지기 쉬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모마일 차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음료입니다. 카모마일 속 아피제닌 성분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차 한 잔, 은은한 노란 조명, 그리고 몇 분간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훨씬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이 음식들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오래된 불면증 환자도 약 없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와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계속 공유할 내용입니다. 수면을 돕는 음식을 이해한 후에 저녁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올바른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시간, 생활 습관, 수면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우리가 중요한 의식을 준비하듯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 하나라도 깨지면 전체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제가 한국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본 실수 중 하나는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바쁜 직장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와 급하게 저녁을 먹고 심지어 이후에 커피나 디저트를 먹기도 합니다. 잠자기 직전 저녁을 먹으면 몸이 휴식이 필요할 때 위가 강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평소 긴장할 때 반응하는 교감신경이 더 활발해져 몸이 휴식 상태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 규칙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지키기 어렵지만 주말에만 조정해도 상당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외에도 간과되는 또 다른 요소는 음식량입니다. 저는 72세 박 씨를 치료했는데 매일 밤 속이 무겁고 약간 숨이 차며 뒤척거리면서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항상 점심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저녁에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바빠서 저녁에 충분히 먹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로 인해 몸이 소화에 힘을 쓰느라 수면 조절 시스템에 에너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을 우선하면 첫 주부터 잠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르게 먹고 적당히 먹는 것 외에도 오후 6시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누구나 알지만 작은 다크 초콜릿조차 수면 주기를 방해할 만큼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매운맛은 체온을 올리고 위를 자극해 몸을 이완시키는 대신 깨어있게 만듭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치킨 한 조각이라도 기름 때문에 위가 몇 시간 동안 활동해야 합니다. 어떤 환자는 저녁에 떡볶이 몇 조각만 먹어도 간식 욕구를 줄인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음식들이 밤중에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또 다른 사항은 저녁 8시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은 방광 기능이 민감해 작은 물 한 컵만 마셔도 밤중 1, 2회 깰 수 있습니다. 수면이 끊기면 단 몇 분이라도 깊은 수면 주기가 깨지고 아침에 훨씬 피곤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은 우리가 먹는 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는 안심이 되어 밤새 조명을 켜두지만 빛은 조금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를 줄입니다. 저는 항상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작은 불빛을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실내 온도도 약간 서늘하게 18, 20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몸이 근육을 이완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력하지만 잘 주목하지 않는 습관은 잠자기 전 휴대폰 사용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20, 30분 동안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가 여전히 낮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생성을 멈추게 합니다. 69세 권씨 환자는 항상 새벽 1, 2시까지 잠들지 못한다고 불평했지만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잠들기 30분 전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도록 바꾸자. 단 일주일 만에 거의 1시간 반 일찍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빛과 함께 낮 동안의 활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지만 노인은 특히 겨울에 외출이 적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거나 간단히 창가에 서서 햇빛을 얼굴에 받도록 권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환자는 잠이 더 잘 들고 정신이 안정됩니다. 운동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유 시간에 저녁 운동을 선택하지만 이는 몸을 자극하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가장 좋게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에는 몸이 점차 느려지며 수면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은 한두 시간씩 낮잠을 자서 저녁에 졸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낮잠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불면증은 질병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가 늦게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 급격히 내려 밤중에 깨기 쉽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고 심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바나나, 키위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별 상태를 고려해 지도하여 수면을 개선하면서도 전체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작은 원칙들이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수면에 좋은 음식과 함께 적용하면 결과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몸의 매우 섬세한 부분이지만 올바르게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녁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여 불면증을 극복한 환자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 가지를 더욱 확실히 느낍니다. 수면은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올바르게 돌봄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문과 같습니다. 힘으로 세게 밀수록 더 단단히 잠기지만 올바른 열쇠를 찾으면 살짝만 돌려도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수면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오직 잘 길러야 합니다. 저는 81세 김씨 환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20년 넘게 매일 밤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방에 갇힌 느낌이에요. 너무 피곤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제가 저녁 시간을 조정하고 음식 종류를 바꾸고 잠들기 전 휴대폰을 피하며 방을 조금 서늘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했을 때 그는 작은 변화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그는 병원에 다시 방문했고 얼굴은 밝아지고 걸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워서 잠이 부드럽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몸이 드디어 스스로 쉬는 법을 기억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를 깊이 감동시킨 사례로 서씨 환자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며 불면증으로 인해 점점 우울해지던 분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이 전쟁 같았고 집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더했다고 합니다. 약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몇 시간뿐이고 하루 종일 피곤함만 남았습니다.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를 먼저 바꾸라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따뜻한 우유 한 컵과 키위 한 개를 먹고 어두운 방에서 가사 없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2주 후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주째에는
6, 7시간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었고 수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산책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수면이 단순히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민함, 인내심, 삶의 즐거움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면 기억력이 날카로워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감정이 안정되고 몸이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 저하가 있는 환자조차 수면이 회복되면 눈에 띄게 개선되므로 잠이 바로 노년의 젊음과 건강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수면을 개선하기에 너무 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90세 환자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분들도 올바른 습관을 적용하면 다시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항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잊을 뿐입니다. 오후 6시에 가벼운 저녁, 8시에 수면을 돕는 음식, 조용하고 적당히 어두운 공간, 청색광에 방해받지 않는 몸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수면이 요구하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분이라면 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나쁜 습관은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몸이 점차 반응하고 수면이 돌아오며 매일 아침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일주일이면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3주 혹은 한 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당신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수면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보다 다른 모든 것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수면 없이는 건강하거나 명민하거나 즐거울 수 없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온전히 사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녁을 준비할 때 조금 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제가 제안한 음식을 선택하고 몸이 이완될 기회를 주세요. 불을 끄고 방을 조금 서늘하고 조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을 때 자신이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걸음입니다. 제가 나눈 내용이 여러분이 더 깊이 잠들고 더 건강하게 살며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 평화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댓글을 남기거나 주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은 잠과 활기찬 하루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